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영아간호의 첫 번째로 영아의 성장 발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아란 신생아기 이후 1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요. 신생아기는 출생 후 4주까지라고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이 영아기는 성장과 변화가 가장 빠른 시기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사춘기가 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나오는데 오답이죠. 여러분 사춘기에서 아무리 키가 커봐야 1년에 10cm에서 15cm예요. 그죠? 하지만 영아기에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출생 시 신장에 1년이 지나면 1.5배가 자라요. 체중은 3배 이상 증가하고요. 이것만 봐도 사춘기보다 훨씬 더 영아기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신체적 발달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의 경우 1세가 되면 출생 시에 1.5배가 되고요. 4세가 되면 2배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1.5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나와요. 체중은 3개월이 되면 출생 시에 2배가 된다는 게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출생 시에 3배가 된다. 신장은 체중의 증가율에 비하면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 및 신체의 발달 상태에 가장 좋은 지표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위는 머리 둘레죠. 출생 시는 두위가 흉이보다 커요. 근데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두위가 커진다는 거죠. 가끔 나오는 지문일 수 있어요. 소천문, 대천문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소천문은 6에서 8주 정도면 다치는데, 대천문은 12, 18개월에 다친다는 거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암기하시고요. 요 두위는 뇌 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도 가끔 나오는 지문일 수 있어요. 그럼 치아 상태는 어떻게 발달되나 하면, 출생 6개월이 되면 첫 유치가 나오는데, 그 첫 유치가 하악 유중절치죠.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치과학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30개월이 되면 20개 유치가 모두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영구치는 32개죠. 그래서 영구치가 32개, 유치는 20개.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기관의 성숙에 대해서 보시면 호흡기계와 순환기계를 먼저 볼게요. 출생 후 1년이 되면 폐의 무게는 약 3배 정도 되고 부피는 6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직경과 길이는 연령에 따라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아기 동안 심장은 크기와 무게가 2배 정도로 성장하고 심박동수 점차 느려지고 혈압은 조금씩 상승하죠. 이 심박동수와 혈압은 성인기로 갈수록 심박동수는 점차 느려지고 혈압은 점점 높아지면서 성인과 똑같은 맥박수와 혈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소화기계와 면역계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위 용적은 10에서 20ml인데 1세가 되면 10배 이상 증가해서 200ml가 된다는 거고요. 면역의 경우에는 태반을 통해 전달받은 항체는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까지가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당연히 면역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공 능동 면역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방접종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조혈계를 살펴보면 출생 후 5개월 동안 태아형 헤모글로빈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성인형 헤모글로빈은 생후 6개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태아형 헤모글로빈이 다량 존재한다는 거죠. 태아형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일단 성인은 보통 생존이 120일입니다. 근데 태아형 헤모글로빈은 이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60일에서 길어야 70일에서 80일까지 본다고 하고요.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일이 기본적으로 짧아서 많이 파괴가 돼요. 이걸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영아의 생리적 빈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아의 생리적 빈혈은 뭐냐? 태아 혈색소, 그러니까 태형 헤모글로빈 안에 혈색소가 있겠죠. 그 생존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적혈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느냐? 네, 생후 2, 3개월경에 발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형 헤모글로빈이 생존이 짧다. 아, 그래서 혈색소가 줄어들면서 빈혈이 올 수 있구나. 근데 병리적인 정도는 아니네. 생리적이니까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체로부터 받은 철분은 생후 5, 6개월까지 사용되면서 점차 감소해서 없어져요. 그 이후에는 식이를 통해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유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헤모글로빈 형성을 하기 위해 철분 공급이 필요한데
이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유식을 하게 되면서 빨간 고기인 쇠고기를 먹게 되죠. 이 쇠고기를 먹게 되면서 철분이 조금 보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유식에는 보통 쇠고기를 사용해서 이유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시청각 발달 부분은 대부분의 감각은 영아기에 거의 다 완성이 돼요. 하나 제외되는 게 시각 능력이에요. 요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각 능력은 영아기가 아니라 학년 전기가 다 되어서야 완전히 완성된다는 거, 그것만 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발달은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아기에는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세 그대로 웅크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동의 발달 순서는 두미 법칙이라고 해서 머리에서 발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목 먼저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개월, 늦으면 한 3개월에 목을 가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개월에 목을 가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되면 흉추 정도까지 발달되기 때문에 뒤집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4개월경이 되면 뒤집기가 가능하고, 이게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잡아주면 앉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6에서 7개월 정도 되면 혼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대략 6에서 7개월 혼자 앉을 수 있고요. 8, 9개월이 정도 되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중간에 빠진 게 7, 9개월경에 기기 시작한다는 건데, 예, 아이가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기기 시작하는 거죠. 9, 10개월 정도가 되면 혼자 서요. 그래서 이렇게 뭘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게 9,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 12개월에 빠른 애들은 한 발, 두 발 좀 발자국을 떼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 빠른 애들이 12개월에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굉장히 빠른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면 12개월에 걷는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좀 개월수랑 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목을 가누기 시작해서 흉추를 가누기 시작하면서 뒤집기가 가능하고, 이제 요추까지 발달했으니까 어느 정도 앉기가 시작되고,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6개월에서 7개월이 돼야 완전히 혼자 앉을 수 있고, 7에서 9개월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손, 발을 사용해서 기기 시작하고, 9, 10개월이 되면 혼자 뭘 잡고 서 있을 수 있고, 빠른 애들은 11, 12개월에 한 발짝씩 좀 내디딜 수 있고, 12개월 정도에 걷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발달 순서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위에 운동 발달 순서를 알았으면, 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당연히 목을 먼저 가누고, 뒤집기, 앉기 시작하고, 기고, 걷기 시작한다. 두미의 법칙만 기억하셔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지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의 인지 능력이 확장되면서 점차 바깥 세상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알려드렸지만 이 시기는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예요. 감각 운동기에는 조작적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와 외부의 환경을 구분하는 것 정도에다가 추가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고 서론 부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네, 요런 거 정도가 획득되는 시기입니다. 언어의 발달을 보시면, 네, 다른 사람의 표현, 손과 발의 움직임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생후 2, 3개월경에 옹알이가 시작돼요. 다른 사람의 발음을 모방하는 모방적 표현은 9개월경에 나타나는 거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암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옹알이도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10개월이 되면 이음절 정도의 소리를 내고, 12개월이 되면 단어 두세 개 정도의 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굳이 어려우신 분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심리사회적 발달을 살펴보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중에 신뢰감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꼭 암기하라고 했죠. 보통 첫 6개월 동안 수유시 모체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신뢰감 발달을 위해서는 영아에게 적합한 놀잇감을 선정해서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성적 발달, 프로이드 이론에 보면 이 시기는 입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해서, 그쵸? 본능적 충동은 입의 만족이라고 말하며 구강기라고 지칭했다. 구강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아는 모든 물체를 빨고 물고 하면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죠. 신체상 발달을 보면 촉각을 통해서 신체 경계를 구분하면서 신체 상이 발달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대상 영속성입니다.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아상의 발달 기초가 된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서론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영하의 수요와 관련한 영양 공급과 수면, 그리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